국민의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니고 문재인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패배했다 그런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돌아가는 거 보면은 벌써 농공행상하나 주도권 싸움 벌이나 그런 인상들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화된 것은 아니지만 물밑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그동안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안철수 대표를 이번에도 꽤 강하게 또 직설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디스를 좀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뭐 퇴임 사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외부에다가 눈 돌리지 말고 우선 자강을 해라. 자기 힘을 키워야지 자꾸 무슨 합당이니 안철수니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리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방송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이거 좀 심하게 발언해가 아마 편집을 잘리지 않을까. 이미 생방송 나간 건 할 수 없고. 예. 뭐냐면 이제 그 지금 김종인하고 이제 안철수의 다툼도 있죠. 농공행상.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하고 또 안철수하고 서울시 있잖아요. 예. 뭐 정무부시장을 누굴 요구했니? 예. 이런 이제 그 자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야당이 지금 이게 그 조그마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예. 농공행상하면서 이게 자중질환 싸울 때냐? 그렇죠. 그거 안 되죠. 그러면서 이게 제가 뭐냐면 야당이라는 게 덜판에 있는 거잖아. 야당은 이제 그 지금 야당 보니까 배부른 개 돼지처럼 보인다. 좀 심하기는 했네. 예. 지금 이게 배가 부른 개 돼지 이게 돼서는 야당이 안 돼요. 야당은 이게 덜판에서 굶주린 하이에나 늑대처럼 절박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덜판에 굶주린 하이에나나 늑대처럼 절박감과 처절함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배부른 개 돼지처럼 이게 뭐 하고 있느냐? 작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래가 이게 나중에 제대로 정권 교체에 싸우겠는가? 이렇게 강력 비판했더니 뭐 개돼지는 좀 잘려야 되겠다고 재방송할 때는 재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이제 박사님이 그 김종인하고 이제 안철수요 이 부분 저는 이래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이게 안철수를 스토커처럼 괴롭힌다고 배현진이는 말했죠. 예. 스토커처럼. 그런데 왜 안철수를 저는 계속 공격하는가? 저는 세 가지로 분석했어요. 첫째는 이제 그 김종인이 그 개인적 감정이 있어요. 옛날에 안철수 멘토도 했는데 헤어지잖아. 그 와중에 그 자기 말 잘 안 듣고 그런데 개인적인 사심,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예, 그 점은 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종인이 볼 때는 이번 선거는 내가 전적으로 공신인데 내가 잘해가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인데 안철수는 자기가 연합해가지고 범야권의 승리 아니냐. 자기가 이게 1등 공신인 것처럼 하니까 약간 이게 농공행상에서 이게 왜 안철수 범야권의 승리냐? 국민의힘의 내 승리지? 이런 이게 공 있잖아요. 공다툼. 이게 두 번째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킹메이커를 한번 새 출발해보자. 내 나이에. 국민의힘을 떠나서 윤석열을 킹메이커로 해서 제3지대에 새 출발했다가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하고 단일하면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그러면 안철수는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런 이제 그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저는 계속 이 안철수를 디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서 변호사님의 그런 명쾌한 분석에 공감을 표시를 하고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 있어도 어쨌든 국민의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뒤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리더십 공백이랄까 그런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서 좀 조언 내지는 거드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그릇이 네. 저도 뭐 그렇게 보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만은 그릇이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또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될 만한 정도 그것은 못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리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박아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 레이스라든가 어떤 야권의 통합 과정에서 안철수가 지난번 오세훈 좀 도와줘야했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 이거는 자기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앞으로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주도권 싸움, 일종의 뭐 삽바 싸움이랄까, 이런 면에서도 국민의힘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거친 언사까지를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좀 좋게 보면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금액이 국민의힘을 뭐 자기가 상임 고문이나 남아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떠나가지고 국민의힘을 어차피 이게 윤석열 총장 면접 봐가지고 뭐 대통령 감이 되면 도와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게 과연 그게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저도 이제 제가 뭐 안철수를 적극 지지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요. 저는 이번 선거요. 이번 선거에 김종인 말대로 하면 이게 뭐 국민의힘만의 승리면, 예? 만약에 안철수하고 3파전에서도 이겼을까요? 저는 3파전에 하면 졌다 봅니다. 안철수하고 3파전에서는 박영선이가 됐다 봅니다. 본인은 뭐 3파전에도 이겼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죠. 그게 오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 국민의힘만으로 정권 교체 될까요? 저는 이제 힘들다 봐요. 제가 보기에 반드시 3명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든 당 이름은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게 저는 빅텐트 있잖아요. 민주당과 대립되는 우파 쪽에 빅텐트 새로운 당이 하나 필요하고요. 이 당에는 지금 국민의힘만으로 안 되고 3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첫째, 홍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홍준표 제만큼 비판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이게 지지율이 3, 4% 있습니다. 왜 홍준표는 왜 못 끌어들입니까? 다 이게 대선 큰 링에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를 끌어들여야 돼요. 안철수가 이게 대선에 독자적으로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지하든 안 하든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 말은 이게 중도부터 완전히 우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이게 망라하는 이런 이게 큰 당, 빅텐트라고 하죠. 큰 당을 이게 만들어서 다 끌어들여서 거기서 저는 단일 후보를 내야만 저쪽에 좌파 민주당 있잖아요. 하고 이게 싸움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아무리 안철수가 믿고 해도 이제 선거도 끝났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안철수가 경쟁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저는 과연 이게 옳은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뭐 안철수 대표도 지난 재보선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줬어요. 물론 뭐 이렇게 열심히 뛴 것은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뛴 것이지만 어쨌든 힘을 보태준 것은 사실이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세력이든 또 중도 세력이든 일종의 야권 전체가 힘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이 오세훈 후보도 50%가 넘는 득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한 18% 차이가 났죠. 박영선 후보.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더 났죠. 60 몇 프로를 얻었어요. 예. 그런 것이 50% 60% 얻은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만 갖고는 안 되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30% 초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야권 성향의 그런 그 중도 세력들 그리고 뭐 부분적이지만 안철수 쪽에 국민의당도 한 6, 7%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승리를 이뤘다고 본다면은 크게 보면은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좀 너그럽지 않습니까? 포용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범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경선을 해야 그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또 관심도 끌고 흥행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빚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을 좀 뒷받침해 주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목소리를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근데 항상 잘하는 말 중에 정치는요
수학이 아니거든요. 예. 이 말은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이게 1.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번에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는요. 1 더하기 1이 3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0 정도예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한 4, 5% 정도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35잖아. 근데 어떻게 58이 나오느냐? 그게 바로 1 더하기 1이 3이 된 거예요. 중도층들이 볼 때 이쪽이 희망이 보이고 통합이 돼 있네. 중도가 그러면 이게 다 오는 거거든요. 20%에서 27%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팀들이 그 중도 세력이 요리 힘을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승리는 범야권의 승리가 맞고요. 근데 저는요, 어떤 분에게 그 범야권 중에 서울과 부산 시민의 승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 안 보고요. 전 보수 국민의 승리라 봐요. 제가 근데 그 우리 경기도에 사는 친척들 있죠. 이분들에게 계속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오세훈 찍어야 된다. 오세훈 찍어야 된다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 살아요. 그런데 부산에 사촌들이 많아요. 부산 사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박경진 찍어야 된다. 이 말이 전 국민이 승리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 부산만의 승리가 아닌 전 국민의 자유파 보수 국민의 승리고, 그다음에 그 박형준, 오세훈 국민의힘만의 승리가 아닌 안철수, 금태섭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반문재인, 반민주당 이런 데 범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분명히 이걸 인식해야지 너무 이게 교만하게 벌써 너는 이게 없고 우리 국민의힘만의 승리다. 이건 이게 교만이다. 이래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른바 잠룡 입당 문제를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 입당에 대해서 초선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중진들은 당연히 입당해서 이런 본인이 대권 내시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또 국민당과의 합당 문제, 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선통합 후 전대냐, 선전대, 그러니까 지도체제 정비 후 통합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 자체는 나쁠 것은 없고 건전한 당내에서 그런 토론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당권 또 원내대표 이게 조금 조직이 과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권에서도 뭐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퇴임사에서 다 당권에만 벌써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원내대표는 뭐 김기현, 권성동, 유희동 뭐 이런 세 사람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죠? 예. 먼저 근데 그 질문을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먼저 근데 그 홍준표라든지 그 장외 있죠. 네. 그런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근데 그 홍준표를 개인적으로 근데 그 지지하지도 않고요. 또 근데 그 입당한 데서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도 안 봐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입당을 시켜야 된다 봅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게 일정 부분의 지지가 있으면요. 예. 다 이게 통합 차원에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거부안에서 이래 높고 바다는 게 그 한 줌의 물도 거부안하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모든 분에게 다 들어와서 링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당대표 선거 하고 이제 원내대표 말씀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당대표에서 이제 그 세 관점이 있다 봐요. 세 개 포인트가. 첫째는 이제 그 다선 백전노장, 다선 중진이냐, 아니면 이게 폐기의 초선이냐.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남이냐, 탈영남이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내냐, 원외냐. 이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웅이나 윤희숙 초선은 아직 이게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당대표는 다선으로 가자.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남과 탈영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 하나씩 나누자. 예. 하나씩 나누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원내는 있는데, 원내도 저는 아주 나쁘다고는 안 봐요. 당대표니까. 원내대표하고 틀리잖아요. 따라서 이제 원내에 뭐 김무성이나 나경원도 놀라 그럽니다. 뭐 나경원 대표야 뭐 당심에서는 오세훈도 이겼잖아. 그렇다면 뭐 꿈은 꿀 수 있는 거고, 김무성도 제가 지지는 안 하지만 꿈은 꾸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세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호영 대표가 근데 원내대표까지 한 번이 또 당대표까지 욕심을 사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그 주호영 대표 욕심보다 차라리 이제 그 당대표가 뭐 저쪽에도 지금 탈영남 하는 게 좋습니다. 탈영남 하면 이제 그 뭐 정진석도 있고, 여러 그다음에 그 뭐 권영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에도 이제 뭐 한 자리 간다면 조경태라든지 뭐 서병수 이런 분들도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이런 중진들이 많거든요. 김기현은 원내대표로 간다 하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 당대표 원내대표를 좀 조화롭게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서 지도 체제를 이제 이번에 제대로 꾸려야만 이번에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 정말 중요한 게 대선도 진두지휘하지만 또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럼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당원들 그다음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꾸려라. 제가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대표는 대선을 관리하는 당대표거든요. 대여 관계도 그렇고 또 외부에 있는 제3세력과의 통합이라든가 야권 통합을 이뤄내야 할 그러한 또 막중한 책무도 있기 때문에 정치력이 있는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이 맡아가지고 해 나가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탈영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